핵심 요약과정 1주차 두 번째 시간입니다. 민법 총칙 법률행위 효력 요건을 보고 있고요. 그 중에 일반적 효력 요건 중에서 법률의 목적이 갖춰야 될 요건을 보고 있습니다. 총 4가지 중에서 목적의 확정성과 실현 가능성까지 봤고요. 17페이지 목적의 적법성 보겠습니다. 법률의 목적의 확정성과 실현 가능성을 갖춘 상태에서 세 번째로 판단해야 될 게 적법하냐 여부를 판단하는 거죠. 자, 목적의 적법성이란 법률의 목적이 법을 위반하지 않는 것을 말해요. 법을 위반하면 안 되죠. 그런데 이 법이 강행규정 또는 강행법규와 임의규정 또는 임의법규로 나누게 되고요. 강행규정, 강행법규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와 관련이 있는 규정이죠. 반면에 임의규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와 관계가 없는 규정이죠. 105조에 보면 임의규정이 규정이 되어 있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와 관계가 없는 규정을 임의규정, 임의법규라고 하게 됩니다. 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와 관계가 없으니까 이건 굳이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죠. 결국 강행규정을 위반하게 되면 무효가 되고요. 임의규정을 위반하면 무효가 아니게 되죠. 임의규정을 위반했을 때는 유효해요. 그 임의규정에 해당되는 거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권 규정. 임대차가 한번 나오죠. 임차권 등기청권. (621조) 임차권 등기청권 규정. 또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차인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또는 목적물을 전대할 때 임대인 동의받도록 하는 규정. 이런 것들이 다 무슨 규정이에요? 임의규정이죠. 임차인의 비용상환 청구권, 임차인의 임차권 등기 청구권, 임차인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목적물을 전대할 때 임대인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들. 이런 것들이 다 뭐다?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위반하더라도 무효가 아니죠. 그래서 특히 비용상환 청구권, 포기약정. 비용상환 촉구를 포기하는 약정, 유효, 판례가 있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결국 법률의 목적의 적법성에서 말하는 법이란 모든 법규법을 말하는 게 아니라 강행규정, 강행법규만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강행규정, 강행법규만을 말한다. 그 양가로 3번이 되겠죠. 자, 여기서 끝나면 참 좋은데 우리 대법원이 강행규정, 강행법규를 또다시 효력규정과 단속규정으로 나누죠. 단속규정도 강행규정이에요. 이렇게 강행규정을 또다시 효력규정과 단속규정으로 나눈 다음에 효력규정을 위반하면 무효가 되고요. 대부분의 강행규정이 효력규정이에요. 그러니까 강행규정을 위반하면 무효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다만 그 강행규정 중에서 단속규정을 위반했을 때는 처벌이 될 뿐 그 행위는 무효가 아니란 말이죠. 따라서 강행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언제나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지문이 나올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단속규정에 해당되는 3가지는 반드시 암기해놔야 되죠. 미등기 전매를 금지하는 규정, 아파트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는 규정, 공인중개사가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중개사법 규정. 이런 것들은 단속규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규정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그 행위가 무효가 되는 건 아니다. 유효다라는 것들을 목적의 적법성에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강행규정 위반과 관련해서는 절대적이고 확정적 무효죠. 그게 원칙이죠. 절대적이고 확정적 무효가 원칙입니다. 물론 토지거래 허가구역내에서 허가를 받아라라는 것도 강행규정 중에 효력규정이지만 그거를 위반했을 때는 절대적 무효이긴 하지만 유동적 무효 상태였었죠. 그렇죠? 그리고 허락을 받지 못하면 무효로 확정이 됩니다. 잠깐 그렇게 유동적 무효 상태가 있긴 있어요. 있긴 있지만 어쨌든 강행규정을 위반하면 결과적으로 절대적으로 확정적 무효이기 때문에 첫째, 비진입 표시규정 적용하면 안 되죠.
왜? 비진이 표시 규정을 적용하게 되면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 때 유효가 돼버리잖아요. 또 표현대리 적용하면 안 되죠. 표현대리를 적용해버리면 본인에게 유효가 돼버리니까 표현대리도 적용하면 안 됩니다. 세 번째, 강행규정을 위반한 자. 강행규정을 위반한 자가 스스로 나의 행위는 강행규정을 위반해서 무효다 라고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강행규정을 위반한 자 스스로 자신의 행위가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다 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 또는 금반원의 원칙을 위반한 게 아니다. 얼마든지 자신의 행위가 강행규정에 위반해서 무효다 라고 주장할 수 있다. 여기까지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무효 가면 강행규정 위반 행위는 무효행위 추인 당연히 안 되고 무효행위 전환도 당연히 안 된다. 강행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무효행위 추인이라든가 무효행위 전환을 적용할 수는 없다. 이런 것들이 추가해서 적법성에서 기억이 나셔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17페이지 목적의 적법성이라고 해서 일단 강행규정과 임의규정으로 나눴고요. 강행규정을 효력규정과 단속규정으로 나눴죠. 그 단속규정에 해당되는 것들 디귿 중간생략등기 금지규정 그죠? 미음 개업중 공인중개사의 자기계약 금지규정 이런 것들이 단속규정을 위반해 무효는 아닌 것들이 있고요. 분양권 전매 제한규정 기억하셔야 되죠. 위로 올라가면요. 효력규정의 디귿 중개사법 소정의 수수료 상한을 위반해서 초과해서 수수료를 받았다. 그 중개사법에 있는 중개수수료 상한 규정도 효력규정이죠. 따라서 위반하면 무효가 되는데 다만 이때는 전부가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초과 부분 무효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죠. 초과 부분 무효입니다. 초과 부분만 무효가 됩니다. 전부가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런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갔더니 임의규정이 쭉 몇 개가 나와 있죠. 그 임의규정 중에서 마지막에 있는 임대차의 비용 상환 청구권 규정이 있고요. 그 위로 두 칸을 올라가면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가 뭐가 있었죠? 부합물, 종물. 저당권은 그 목적 부동산의 부합된 물건 및 종물에도 효력이 미친다. 이것도 임의규정이죠. 임의규정. 그리고 맨 위에 있는 착오 취소 규정, 109조. 임의규정이죠. 따라서 착오로 인하여 발생하는 취소권을 배제하는 약정, 포기하는 약정, 유효다. 이런 것들이 임의규정이 이해가 되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은 나올 때마다 구별해달라. 자, 그래서 목적의 적법성 다시 한번 강행규정, 임의규정 구별. 그 다음에 강행규정 또다시 효력규정과 단속규정 구별. 그리고 임의규정이 예에 해당되는 것과 단속규정이 예에 해당되는 것들 구별. 그리고 강행규정을 위반했을 때의 효과. 이런 것들. 비진이 표시규정 적용 안 된다. 표현들이 규정 적용 안 된다. 강행규정 위반자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괜찮다. 강행규정 위반 행위는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무효행위의 추인이라든가 무효행위의 전환 따위를 적용할 수는 없다. 이런 것들이 적법성에서 기억이 나셔야 됩니다. 그 내용이 18페이지에 가면 나와 있죠. 강행백구 위반의 모습이라고 되어 있는데 위반의 효과를 말하는 거죠. 특히 양가로 3번 같은 것들 추가적으로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18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에 있는 양가로 2번은 뭐예요? 탈법행위라 탈법행위. 강행규정을 우회 위반하는 거죠. 국유재산 관리 담당 공무원이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자신 이름이 아닌 타인 이름으로 국유재산을 취득하는 행위. 이런 게 탈법행위죠. 이런 것도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가 됩니다.
자, 이제 제일 중요한 사회적 타당성이 나왔습니다. 자, 법률의 목적이 확정되어 있고, 확정성 갖췄고, 실현 가능성도 갖췄고, 적법성도 갖췄다. 즉,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마지막, 사회 질서를 위반하면 안 되죠. 그게 사회적 타당성이죠. 사회적 타당성. 이 사회적 타당성과 관련해서 반사회 질서 행위와 불공정한 행위가 우리 민법에 규정이 되어 있죠. 103조, 104조. 특히 불공정한 행위는 반사회 질서 행위의 일종이죠. 불공정한 행위는 반사회 질서 행위의 일종이기 때문에 104조는 103조의 예시 규정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104조는 103조의 예시 규정이다. 즉 불공정한 행위는 반사회 질서 행위의 예에 해당된다. 반사회 질서 행위의 일종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불공정한 행위에 해당이 되면 동시에 반사회 질서 행위에도 해당이 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103조, 104조의 관계를 확인한 다음에 반사회 질서 행위에서는 네 가지. 첫째, 동기불법이 뭐냐? 개념. 동기불법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의의하고 처리 방법. 확인해야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거, 우리 대법원에 의할 때 반사회 질서 행위에 해당되는 것과 해당되지 않는 것 구별하는 거. 아주 중요하죠. 반사회 질서 행위에 해당되는 거, 해당하지 않는 거. 세 번째로 부동산 이중매매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요거는 원칙과 예외로 나눠서 처리하고요. 특히 요 예외의 법률 관계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불법 원인급여라는 개념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게 반사회 질서 행위에서 봐주셔야 될 내용들입니다. 그럼 먼저 동기불법이 뭐냐? 동기불법. 동기불법은 법률 행위가 그 법률 행위 자체가 반사회 질서적인 건 아닌데 18페이지 보면요. 18페이지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이라고 해서 2번에 보면 판단 요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민법 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 질서 행위는 기역, 니은 뿐만 아니라 다섯 번째 줄 디귿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 동기가 반사회 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개념이 동기불법이죠. 동기라는 것은 법률 행위를 하는 이유, 이게 동기라고 그랬습니다. 이 동기는 원칙적으로 법률 행위, 민법에서는 고려 대상이 아니라 그랬어요. 따라서 그 설령 동기가 불법하다 하더라도, 동기가 반사회 질서적이라 하더라도 창고를 임차하는데 도박장 사용 목적으로 임차하고 있더라. 이런 게 동기불법이죠. 원칙적으로 반사회 질서가 아니어서 유효하죠. 동기가 불법한 법률 행위도 원칙적으로 유효하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대법원할 때 예외가 있더라. 어떤 경우? 표시되거나 알려진 경우. 이 반사회 질서적인 동기가 상대방한테 표시가 되거나 알려진 경우. 이때는 반사회 질서가 된다. 꼭 기억하셔야 되죠. 동기불법의 개념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19페이지 보면 맨 위에 반사회성 판단 기준 시기가 언제냐고. 당연히 법률 행위 당시죠. 법률 행위가 이루어진 때, 법률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무효 취소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대원칙이에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그리고 나서 반사회 질서 행위인 것 아닌 것들을 좀 구별해야 된다 그랬는데, 자, 먼저 19페이지에 보면 4번에 사회질서 위반 행위 중에서 양가로 1번, 동그라미 1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서 특별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부동산을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 뇌물 주는 거죠. 이거 반사회 질서 행위입니다. 반사회 질서 행위. 동그라미 5번. 형사사건의 성공보수 약정. 역시 반사회 질서입니다.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 반사회 질서입니다. 한 장 넘깁니다. 양가로 2번. 동그라미 2번. 부첩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 반사의 질성이죠. 부척관계의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는 반사의 질성이에요. 그런데 양가로의 동그라미 2번. 그 부척관계를 단절하면서 생활비나 양육비를 주기로 하는 약정. 이건 반사의 질서가 아니죠. 반사의 질서가 아니다.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되 중요한 게 반사의 질서가 아닌 것들을 기억해야 된다 그랬죠. 그게 20페이지 맨 위에 동그라미 6번에 있습니다. 그 20페이지 맨 위에 동그라미 6번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첫째, 두 번째 줄에 있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매매라든가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이거 반사의 질성이 아니죠. 꼭 기억해야 되죠. 두 번째, 법률행위 성립 과정에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경우. 역시 반사의 질서가 아니죠. 그리고 20페이지 맨 위에 각종 세금 포탈 목적. 양도세라든가 이런 세금 회피 목적의 행위들. 이런 것들도 반사의 질서가 아니죠. 요 세 가지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반사의 질서가 아닌 거. 여기에다가 조금 추가해서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인치하는 행위. 주지를 임명하는 행위. 비자금을 조성하는 것은 반사의 질서이지만 그 반사의 질서 행위로 조성된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인치하는 행위. 이거 반사의 질서가 아니죠. 전통사찰 주지직을 거액을 주고 양도 양수하는 것은 반사의 질서이지만 그 거액을 주고 주지직을 양수한 자를 주지로 임명하는 행위. 이건 반사의 질서가 아니죠. 그 다음에 민사사건 성공보수약정.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은 반사의 질서이지만 민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은 반사의 질서가 아니죠. 무허가 건물 임대차. 반사의 질서가 아니죠. 무허가 건물 임대차. 최근에 나온 게 뭐가 있었죠? 태아에 대한 상해보험. 태아가 상해를 입고 태어나는 것을 보험사고로 하는 그 상해보험. 이런 것들은 반사회 질서가 아닌 것들의 예로 나오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꼭 좀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재에 있는 거에다가 플러스 해가지고 법률의 성립 과정에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경우, 주지 임명하는 경우, 민사사건 성공보수약정 같은 경우, 무허가 건물 임대차도 우리 시험에 나온 적이 있고요. 태아의 상해보험 이런 것들도 다 반사회 질성이 아니다라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반사회 질성이 아닌 것들 반드시 기억을 좀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반사회 질성 보셔야 될 두 번째 내용이고요. 103조에서. 그 다음에 이제 이중매매가 나오죠. 이중매매. 부동산 이중매매에 관해서 21페이지 가면 사례 형태가 나왔습니다. 부동산 이중매매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자, 갑이 자신 소유의 X토지를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다시 병에게 이중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게 이중매매죠. 원칙과 예외로 나누자 그랬죠. 자, 원칙이 뭐예요? 각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그랬죠. 제1매매도 유효하고 제2매매도 유효합니다. 두 번째, 각 매수인은 평등하다 그랬죠. 그 말은 등기 먼저 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갑이 만약에 병에게 등기를 넘겨줬다면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네 번째, 등기를 넘겨받지 못한 을은 병에게는 찍수지 못하고 갑에게 채무 불이행 책임을 추궁하게 됩니다. 즉 을은 계약을 해지하고 을은 갑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이게 원칙적 처리 장치죠.
부동산 이중 매매를 원칙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근데 이제 우리 대법원이 예외적으로 제2매매가 반사회 질서 행위로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더라. 자, 그러면 여기서 제2매매 계약이 반사회 질서 행위로 무효가 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매도인의 제1매수인에 대한 무슨 행위? 배임행위가 있어야 되죠. 매도인의 제1매수인에 대한 배임행위. 즉 갑이 을로부터 중도금을 받은 상태에서 매각을 한 경우 이게 배임행위죠.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 매각을 한 건 배임행위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어쨌든 이렇게 갑이 을로부터 중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상태에서 병역에 매각한 경우가 배임행위가 될 것이고요. 그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제2매수인이 적극적으로 가담을 해야 반사회 질서가 되는데 이 적극 가담이 뭐였어요? 제2매수인 병이 이미 그 부동산이 매각됐다는 사실을 알면서 매매 이것만 갖고는 적극 가담이 아니죠. 알면서 매매했다는 것만으로는 적극 가담이 아니고 하나가 더 들어가요. 뭐요? 알면서도 매도를 요청하여 적극적으로 매도를 요청하여 매매계약에 이르는 경우 이게 적극 가담이죠. 단순히 병의 입장에서 제1매매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계약했다. 이것만으로는 적극 가담이 아니죠. 알면서도 물러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매도를 권유 요청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게 적극 가담이 됩니다. 이렇게 제2매매가 반사회 질서 행위가 되려면 매도인의 배임 행위와 제2매수인의 적극 가담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자, 이렇게 제2매매가 반사회 질서 행위가 되면 그 효과 중에서 일단 중요한 거 2개 아주 중요한 거 2개 제일 중요한 거 양가로 3번 제2매매가 반사회 질서 행위로 무효가 되면 병등기도 무효가 된다. 절대적 무효다. 선의의 제3자 보호받지 못한다. 따라서 병과 거래한 전득자 설령 선이라 하더라도 제2매매가 유효다 나도 유효다라고 주장을 못하고 주장할 수 없고 따라서 선이라 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꼭 기억해야 돼. 전득자는 제2매매가 무효일 때 제2매수인과 거래한 전득자는 선이라 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또 하나가 병등기를 말소하는 방법. 갑이 직접 말소 청구 못하고 을이 직접 말소 청구 못하고 갑이 직접 말소 청구 을이 직접 말소 청구를 못하고 이 갑을 대위해서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을이 갑을 대위해서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것도 꼭 기억하셔야 되죠. 직접 말소 청구를 못한다는 거. 자, 여기까지가 기본이고 추가하는 거. 첫째, 을은 제2매매 계약을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해서 취소할 수 없다. 을은 제2매매 계약을 제1매수인 을은 제2매매 계약을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해서 취소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을은 제1매수인은 제2매수인에게 직접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다. 뭐?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요구할 수 있다. 요구할 수 있다. 을은 병에게 직접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 2가지를 추가해서 기억을 하시고 마지막 제2매수인이 직접 계약을 한 게 아니라 그 대리인을 통해서 계약을 한 경우 이 제2매수인의 대리인이 적극 가담을 했다면 설령 제2매수인이 그 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그 대리인에 의한 제2매매 계약은 반사회 질서 행위로 무효가 되니까 제2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마지막
제1행위가 매매가 아닌 경우 임대차. 예를 들어 제2행위도 매매가 아닌 경우 역시 임대차. 이중 매매뿐만 아니라 이중 임대차와 같이 제1행위가 매매가 아닌 경우 또는 제2행위가 매매가 아닌 경우에도 요 이중 매매와 관련된 요 이론 이걸 이제 법리라고 합니다. 법리 이중 매매와 관련된 이 대법원의 이론이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요게 제1행위나 제2행위가 매매가 아닌 경우에도 확대해서 적용되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1페이지 중요 사례. 동그라미 1번. 병이 갑의 배임 행위에 적극가담하면 무효다. 2번. 적극가담은 병이 팔렸다는 걸 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매도를 요청하여 계약 체결에 이르러야 된다. 3번. 갑은 병에게 말소 청구할 수 없다. 4번. 을은 갑을 대위하여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5번. 을은 직접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고 또 을은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 6번. 을은 병에게 직접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7번. 병과 거래한 전득자는 선이라 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이런 것들이 지문으로 출제가 되는 것들입니다. 19페이지에 가면 추가 증인이 나와 있어요. 19페이지에 가면 핵심 판례, 부동산 이중양도 판례라는 게 있죠. 기업 원칙, 채권에는 배타적 성질이 없고 이중매매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 반사의 질성이라고 볼 수는 없으니까 각 매매계약은 뭐라 했어요? 아까 유효하다 그랬고요. 각 매수인은 평등하기 때문에 먼저 등기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가 기억이죠. 다만 예외, 적극가담하면 무효가 된다. 디귿, 아까 을은 갑을 대위하여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걸 이제 채권자 대위라고 부릅니다.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니까 결론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리얼, 대리인이 제2매매 했을 때 적극가담 여부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랬죠. 그래서 대리인이 적극가담했다면 설령 본인이 적극가담을 한 적이 없다 하더라도 그 제2매수인의 대리인에 의한 적극가담 행위는 반사회 질서 행위로 무효가 되고 미음 이중양도 법리가 확장된다 그랬죠. 확장되는 경우도 있다. 특히 C를 보면요. 나중에 취득시효가 한번 나오죠. 갑소유 부동산 을이 20년을 점유했다. 그래서 을이 갑에게 이전 등기를 청구했다. 그런데 갑은 을이 시효가 완성됐다는 사실, 자신이 을에게 등기를 넘겨줘야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병에게 팔았다. 이게 뭐죠? 갑의 불법행위죠. 그런데 병이 그 갑의 불법행위에 적극가담을 했다. 그러면 갑병매매도 반사회 질서 행위로 무효가 되죠. 이렇게 확장한단 말이에요. 이중매매 법리를 확장하고 있다.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의 불법행위에 병이 적극가담하면 그것도 반사회 질서 행위가 됩니다. 또 갑이 A 토지가 있다. 을의 이름을 빌리는 약정을 했다. 명의신탁 약정. 그리고 을에게 소유권 등기를 넘겨놨다. 갑이 신탁자, 을이 수탁자. 근데 을이 자신에게 등기가 된 걸 기회로 정에게 팔아먹었다. 일단 정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런데 정이 요 수탁자의 배임행위에 적극가담을 했다. 그러면 을정계약은 반사회 질서행위로 무효가 된다. 이런 식으로 이중매매 이론이 확대 적용되고 있다는 것까지 나중에 취득시효라든가 부동산 실거래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서도 요 비슷한 내용이 또 나오게 됩니다. 적극가담이란 말이 또 나오게 됩니다. 자, 103조 반사회 질서행위는 자, 4가지 정리해야 된다 그랬는데 동계불법 개념 봤고요. 반사회 질서행위 인것 아닌 것 구별하고 특히 반사회 질서행위가 아닌 것들 중에 중요한 거 제가 적어드렸어요. 암기하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이중매매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보셔야 될 개념이 21페이지에 가면 불법 원인급여라는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불법 원인급여는 왼쪽 20페이지를 보세요. 5번 사회질서 위반의 효과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법률 행위가 사회질서를 위반하게 되면 무효죠. 그리고 법률 행위가 무효라면요. 무효라면 원칙. 법률 행위가 무효라면 원칙. 이행하기 전이면 당연히 이행할 필요가 없죠. 근데 이행한 후라면 부당이득 반환이 부당이득 반환이 뭐 생겨요. 그런데 여기 예외가 나와. 어떤 예외? 불법 원인급여. 즉 무효 사유가 반사회 질서 행위로 무효일 때, 다른 이유로 무효가 아니라 뭐 강행 규정 위반인 거 말고 반사회 질서 행위로 무효일 때는 불법 원인급여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반환 청구 불가. 이런 예외가 있죠. 또 하나가 나중에 취소하면 요 부당이득 반환 범위가 나오죠. 여기에 보면 원칙이 나오고 특칙이 나오죠. 그리고 특칙 두 가지가 뭐예요? 제한 능력을 이루한 취소, 선악불문 현존이익 반환, 계약의 해제, 선악불문 전부 반환. 이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법률 행위가 무효다.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다. 이행 후라면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생긴다. 여기서 이제 두 갈래로 경우의 수가 갈라지는 거예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못하는 예외 한쪽으로 가는 거고요. 불법 원인급여. 그 다음에 부당이득 반환할 때 그 범위와 관련해서 원칙과 특칙으로 나눠진 다음에 특칙이 우리 시험법에 두 개가 나오는 거죠. 제한 능력을 이루한 취소, 선악불문하고 현존 이익만 반환해라. 제한 능력자는. 다만 반면에 계약이 해제가 되면 당사자는 선악불문하고 전부 반환해라. 특히 이걸 뭐라 그랬어요? 원상회복 의무라 그랬죠. 그래서 원상회복 의무는 부당이득 반환의 특칙이 된다라는 표현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부당이득 반환의 특칙이 된다. 이런 식으로 사회질서 위반의 효과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20페이지 봅니다. 5번. 사회질서 위반의 효과. 무효. 동그라미 1번. 절대적 무효. 2번.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다. 이행 후라면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생기는데 그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부정되는 불법 원인급여가 적용이 된다. 반사회 질서에서는 불법 원인급여가 적용이 된다. 또 강행규정 위반과 마찬가지로 무효행위 추인이라든가 무효행위 전환이 적용되지 않죠. 따라서 사회질서 위반한 행위를 추인하더라도 효력이 없다.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런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반사회 질서 행위와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중요하죠? 잘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자,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관해서 마지막 불공정한 행위가 나와 있죠. 자, 불공정한 행위는 폭리 행위를 말한다 그랬습니다. 폭리 행위. 불공정한 행위가 뭐라고요? 폭리 행위, 폭리 행위. 폭리를 취하는 행위. 반사회 질서 행위 일종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불공정한 행위에 해당이 되면 동시에 반사회 질서 행위에 해당하기도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불공정한 행위가 성립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요건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급부와 반대급부. 주고받은 것이 현저하게 불균형해야 되겠어요. 급부와 반대급부 현저한 불균형. 주고받은 것이 현저하게 균형을 이뤄야 된다고 그랬죠. 자, 여기서
급부와 반대급부 현저한 불규정.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하죠? 기준 시기? 행위 당시죠. 당연하죠.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행위 이후 목적물 가격의 폭등 또는 폭락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뭘 가지고 판단하죠? 사회통념. 그 다음 객관적 가치. 사회통념은 상식이라고 그랬죠. 상식. 당사자가 생각하는 주관적 가치가 아니라 객관적 가치를 가지고 판단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시가와의 차이, 시가와의 배율, 이거 고려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라 그랬습니다. 시가와 얼마가 차이가 나냐, 시가와 몇 배가 차이 나냐, 이건 고려 대상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불공정한 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첫 번째 요건에서 급부와 반대급부 현저한 불균형에 대해서 이런 정도의 지문들이 출제가 된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폭리를 당한 사람. 폭리를 당한 사람은 역시 행위 당시에 궁박하거나 심하게 쫓기는 거, 경솔하거나 사려 깊지 못한 거, 무경을 하는 거, 세상 물정을 모르거나, 이렇게 피해자는 행위 당시 궁박하거나 경솔하거나 또는 무경험해야 되죠. 즉, 셋 중에 하나면 충분하죠. 궁박, 경솔, 무경험을 모두 갖출 필요는 없고 궁박, 경솔, 무경험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면 충분하다. 두 번째, 궁박은 경제적 궁박뿐만 아니라 정신적, 심리적 궁박을 포함한다. 정신적, 심리적 원인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 세 번째, 무경험은 특정 영역, 경험 부족, 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영역의 경험 부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일반 거래 경험 부족을 의미한다. 그쵸? 특정 영역의 경험 부족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일반 거래 경험 부족을 의미하게 됩니다. 여기 잘 나오죠. 요것도 잘 나오죠. 정신적, 심리적 원인을 포함한다. 궁박은 정신적, 심리적 원인을 포함한다. 무경험은 특정 영역의 경험 부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거래 경험 부족을 의미하게 됩니다. 네 번째, 대리인에 의한 경우. 피해자가 직접 거래한 게 아니라 피해자의 대리인을 통해서 거래한 경우. 궁박했는지 경솔했는지 무경험했는지를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냐예요. 궁박 은 본인 기준, 궁본, 경솔, 무경험은 대리인 기준, 궁본, 경무대. 궁박은 본인 기준, 경솔, 무경험은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궁본, 경무대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게 두 번째 요건이죠. 세 번째 요건이 폭리자의 폭리의사죠. 자, 폭리자의 폭리의사라는 것은 폭리를 취한 자가 피해자가 궁박하거나 경솔하거나 무경험하다는 것을 알면서 이거를 이용하려는 의사. 요게 폭리의사죠. 단순히 피해자가 궁박하거나 경솔하거나 무경험하구나라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폭리의사가 아니죠. 그걸 알면서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폭리의사 또는 폭리행위 악의라고 부르게 되죠. 요게 있어야 불공정한 행위가 성립하게 됩니다. 요게 있어야. 이렇게 요건과 관해서 지문이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리고 이 요건 세 가지를 입증, 누가 증명해야 돼요? 무효주장자가 입증해야 되죠. 무효주장자가. 즉 피해자가 입증을 해야 돼요. 이 불공정한 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 요건들을 무효주장자, 즉 피해자가 전부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지문이 나와요? 이런 지문이 나오죠. 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저한 불균형이 증명되었다 하더라도
궁박경설 무경험 따위가 추정된다 안 된다? 추정되지 않는다. 추정되지 않는다. 추정이 되면 증명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급부와 반대급부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증명되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궁박경설 또는 무경험이나 폭리 의사가 추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무효 주장자가 전부 입증할 책임이 있다 라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불공정한 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고요. 자, 불공정한 행위가 성립했어요. 그 효과. 반사회 질서 행위 일종이니까 역시 절대적 무효죠. 자, 여기서 첫째. 불법 원인급여가 적용이 되는데 반사회 질서행위니까 이 불법 원인급여가 폭리자한테만 적용이 돼요. 폭리자한테만. 자, 불법 원인급여가 폭리자한테만 적용이 된다는 것은 폭리자는 반환 청구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피해자한테는 적용이 안 되니까 피해자는 반환 청구할 수 있다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불법 원인급여가 폭리자한테만 적용이 된다라는 말의 의미. 폭리자는 반환 청구할 수 없다. 피해자는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가 139조 무효행위 추인. 적용 안 되죠. 즉 불공정한 행위는 추인하더라도 효력이 없다가 되는 거예요. 추인 안 돼요. 그런데 무효행위의 전환은 적용이 되죠. 우리 대법원에 할 때 불공정한 행위를 하더라도 무효행위 전환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개발구역 내에 땅을 그 재개발조합에 고가로 매각을 한 경우 불공정한 행위로 무효를 하더라도 그 대금을 적당히 감액하여 유효한 다른 매매로 전환시켜줍니다. 그래서 불공정한 행위는 추인은 안 되지만 역시 전환은 인정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불공정한 해서 요 적용 범위도 대단히 중요하죠. 적용 범위. 이렇게 외우면 되죠. 증여, 기부, 싸잡아서 뭐라 그래요? 무상행위, 무상행위. 불공정한 행위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증여나 기부와 같은 무상행위에는 불공정한 행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경매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경매도 적용 안 됩니다. 반면에 부재소 합의 불공정한 행위가 되더라도 소송은 제기하지 않는다. 이것도 불공정한 행위 무효가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부재소 합의에 적용된다. 그다음 비법인 사단 종중이라든가 업계 총회결의 종중재산을 분배하거나 또는 어촌계에 지급된 우리 그 업 손실보상 같은 거 해주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종중원들이 모여서 어촌계원들이 모여서 결의했는데 이 내용이 불공정해. 이것도 불공정한 행위 성립할 수 있죠. 그래서 불공정한 행위 104조 적용 범위에 관련해서 이렇게 적용되는 거 적용되지 않는 것까지 이것도 아주 대단히 중요하죠. 이런 것들이 불공정한 행위에서 출제가 되는 내용들입니다. 22페이지 6번 불공정한 법률행위 양가로 1번 의 동그라미 2번 반사회 질서행위 일종이다. 요건의 동그라미 1번 기억 급부와 반대급부 현저한 불균형 니은 법률 행위시 기준 법률 행위시 기준 디귿 두 번째 줄 증여계약에는 불공정한 행위 적용이 없다. 적용 범위가 거기 나와 있고요. 2번 주관적 요건의 기억 궁박은 두 번째 줄 정신적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 있다. 정신적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 있다. 쭉 내려가면 기억의 7번째 줄 무경험은 일반 생활 경험의 불충분한 걸 말한다. 특정 결의 경험 부족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니은 궁박경설 무경험은 모두 갖출 필요는 없고 그 일부만 갖춰도 충분하다. 디귿 대리인에 의한 경우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하고 경설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해라.
오른쪽 리을. 폭리자에게 피해자의 상태, 궁박경설 무경험하다는 상태를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두 번째 줄.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된다. 만약에 그런 의사가 없다면,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다면 불공정한 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네 번째 줄에 뭐라고 돼 있어? 인식만으로는 폭리가 아니다. 인식이 뭐야? 알고 있다는 거. 피해자가 궁박경설 무경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 이게 인식이에요. 인식만으로는 불공정한 행위가 아니란 말이야. 인식하면서 이용의사까지 있어야 불공정한 행위가 성립한다라는 뜻입니다. 미음. 무효주장자가 전부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급부와 반대급부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 하더라도 궁박경설 무경험 따위가 추정되지는 않는다. 양가로 3번. 증여. 경매는 적용이 없다. 효과. 불법 원인이 폭리자 쪽에만 있으므로 피해자는 반환 청구할 수 있다. 폭리자는 반환 청구 못한다. 2번. 무효행위 추이는 인정되지 않고 전환은 인정된다. 전환은 인정된다. 5번. 입증 책임이 따로 나와 있죠. 또 그런 거 확인하시고 다시 한번 적용되는 거, 적용 안 되는 거 반드시 구별해가지고 적용되는 거, 부재수합이 이것도 꼭 좀 적용됩니다. 그 다음 비법인 사단 총회결의, 종중 총회결의, 어촌계 총회결의 여기에도 불공정한 행위가 적용될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불공정한 행위에서 정리가 되어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됐지요? 네, 그 정도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어쨌든 법률행위 목적이 갖춰질 요건 4가지 다 살펴본 거예요. 목적의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그 중에 사회적 타당성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떠든 내용들은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오면 무조건 맞춰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목적 갖춰질 요건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법률행위 해석에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